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6개월 정도 쓰면은 이렇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의 몸이죠. 안녕하십니까? 파워게르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약쟁이를 싫어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끔찍히 이런 시베리아 개썰매 양심 없는 뻔뻔한 호로로로. 특히 그 중에서도 본인은 약을 써서 몸을 만들어 놓고 내추럴인 척하면서 그 약 쓴 몸을 근거로 미천으로 팔아서 장사한다거나 대다수의 내추럴들은 안 하는 약쟁이라서 하는 신기한 운동법이 자기가 몸이 좋아진 진짜 이유, 며느리도 몰랐던 숨겨진 비법인 것처럼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역겹고 토가 절로 나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그 사람은 약을 안 썼다면 몸도 운동 방법도 절대 그렇게 안 됐어요. 근데 어쩜 내추럴 코스프레들은 그렇게 뻔뻔하게 남들을 기만할 수 있는지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겠고 그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기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약쟁이를 더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되고 한 약쟁이의 뻔뻔함에 놀라서 저를 큰 로무새로 만든 썰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약을 쓴 몸과 운동 방법을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 실망하게 된 뻔뻔한 행적만을 다룬 썰이고요. 사실 그 사람의 전형적인 로이더 운동 방법도 말하자면 긴데 그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니까 괜한 억측성 추측은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예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언니부터 멋있는 내추럴 버디빌더까지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 하는데 내추럴이 아니라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대체 인간이 왜 그러고 사는지 한번 보려고. 그리고 그 사람들 하는 짓 보면 좀 웃기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다들 아시겠지만 샵 운동하는 남자, 샵 노력, 샵 꿈 이런 태그들을 굉장히 많이 붙이고 명언들을 좋아하고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게 마치 재무설계사인 척하는 보험파. 근데 그 중에서는 대담하게 대놓고 샵 내추럴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 성매매나 불륜도 직접 낑낑하는 장면을 보지 않으면 오리발을 내미는 것처럼 사실 약물 주사 놓는 거 보기 전까지 약이란 걸 남이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혹은 도핑 테스트에 걸리거나 2017년 당시에 제가 팔로우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몸도 그렇고 항상 명언들과 같이 내추럴을 오버해서 강조하는 게 진짜 내추럴이라기보다는 코스프레의 냄새가 심하게 구리게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속으로 솔직히 99% 이 사람은 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사람이 보디빌딩 대회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 해시태그에 샵 언제든 약물 검사 받을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와, 코스프레라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다짜고짜 의심하고 로무새처럼 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저는 더 큰 로무새가 되었죠. 아무튼 이 사람은 그 대회 결과는 포스팅을 안 했는데 어찌됐던 대회 이후에도 안 믿으셔도 좋지만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라면서 긴 글의 포스팅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은 진짜구나 하고 리스펙트를 했죠. 내추럴이기 때문에 약쟁이들이 판치는 대회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말입니다. 내추럴보디빌딩닷컴에 보면 홀 오브 쉐임이라고 있어요. 직역하면 수치심의 전당, 고상하게 표현하면 불명예의 전당이 있는데 대회에서 약물에 걸린 약쟁이들을 평생 박제시켜 놓는 곳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곳에 방금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는 100% 내추럴이라고 장문의 글을 매일같이 쓰던 그 사람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와, 나 그때 저는 진짜 좀 놀랐습니다. 약간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말했듯이 그 사람은 대회 전후로도 꾸준히 자기는 내추럴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수많은 내추럴 코스프레를 봤지만 이렇게 약을 걸렸는데도 내추럴 타령하는 사람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인가? 그래서 와,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약간 이게 병적으로 허언증이 있나 하고 생각하고 걸렀죠.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면은 처음 보는 신박한 또라이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이런 기억 때문에 로무새 버릇을 버리지 못하나 봅니다. 사실 그 사람보다 몸 좋은 내추럴도 많은데 이런 약쟁이 사기꾼 쓰레기 새끼들
분들 때문에 선량한 몸 좋은 내추럴들이 괜한 의심을 받는 피해자가 되죠. 보통 로무새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다가 뒤통수 맞아 흑화하게 된 피해자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 모든 게 다 약쟁이 새끼들 때문이다. 이 개새끼들아. 그렇게 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017년 허언증 그 사람의 유튜브 채널이 짠 하고 뜨더라고요. 사실은 인스타를 보면 예전부터 내추럴 코스프레와 관종의 끝판왕급이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언젠가는 만들 거란 거를 알고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보자마자 당연히 믿고 걸렀습니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바로 채널 숨기. 이미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내추럴 보디빌딩닷컴에 박제되어 있는 내추럴 코스프레 거짓말쟁이 약쟁이니까 당연히 채널도 그렇게 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구독하는 다른 운동 유튜버 채널에 그 사람이 약물 고백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진짜 웃기고 그 사람이 참 영악하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자기 채널에 먼저 안 올리고 남의 채널에 올렸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들 간을 보려고 그런 거지. 어차피 박제는 되어 있고 언젠가는 뽀록 나는 거고, 간을 아주 영악하게 보려고 한 거죠. 진짜로.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이렇게 뿌리까지 사짜인 새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약물 고백 영상을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약물 사용 고백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처음 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17분 정도로 엄청나게 긴데 미안하거나 잘못한 기색은 하나도 없고 무슨 자기 옛날 추억 토크쇼야. 17분이라는 긴 시간 내내 자기 합리화와 변명밖에 안 하면서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라는 태도였습니다. 내용도 뻔한 약쟁이들 변명이에요. 패턴 1, 자기는 약물인 걸 몰랐고, 패턴 2, 길게 아니고 호기심에 잠깐 썼고, 패턴 3,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내추럴이다.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래. 씨, 진짜 짜증나게. 흔히 말하는 돌추럴이죠. 돌아온 내추럴. 네가 내추럴이면 님이. 그 영상을 사실 약물이랑 운동을 잘 모르는 헬린이가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실수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해요. 확실히 달변가는 달변가입니다. 전형적인 1자, 2자, 3자, 4자죠. 근데 저는 이미 유튜브 이전에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 허언증 환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참고로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을 좀 보자면 2017년에 자기가 내추럴보디빌딩닷컴 수치심의 전당에 평생 약쟁이로 박제가 된 건 쌈스라는 약물 때문인데 이게 도핑에 걸리는지 몰랐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꾸준히 누굴 가르치는 걸 본 사람은 뭐 거의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평소에 스스로 자기가 유명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굉장한 트레이너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쌈스가 도핑에 걸리는지 몰랐다고? 자기가 먹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가리에 쳐넣는 수준의 트레이너가 있나요? 트레이너가 아니라 보통 헬창의 수준만 되더라도 평소에 아는 단백질을 먹을 때도 성분표 한 번은 훑어보고 먹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쌈스라는 것을 사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가리에 쑤셔 넣었다? 그러면 뭐 회원들이 그 사람 뭐 먹을 때마다 물어보면 추천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몰랐다는 건 지나가던 개가 웃고, 수영선수 박태환이 자기는 리비도 약물 쓴 거 몰랐다, 이게 다 병원 원장 때문이다 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됩니다. 쌈스라는 건 훨씬 그 이전부터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도핑에 걸리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더 가관이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쨌든 지금 자기는 사실상 내추럴인데 그 전에 성장 호르몬도 잠깐 써봤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정신이세요? 뭐? 성장 호르몬을 잠깐? 얼마나? 6개월. 약물 걸린 애들 특징이 자기가 약 쓴 걸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한 거에 최소 2에서 3 정도 곱하면은 거의 맞다고 보죠. 아니라고? 그러면 약물 구매 내역을 공개하세요. 6개월 약 썼다고 하면 저는 최소 1년이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성장 호르몬의 효과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6개월 정도 쓰면은 이렇게 돼요.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의 몸이죠. 70 넘은 노인분들도 자연스러운 몸짱으로 바꿔주는 게 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근데 아무튼 자기가 성장 호르몬을 사용한 이유가 본인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도 하길래 자기도 회원들을 이해하려고 호기심에 해봤다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회원들에게 약을 권한 얘기는 들어봤어도 회원들 때문에 약을 쓴다는 트레이너는 제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 봤습니다. 역시나 약물에 걸리고도 홀 오브 쉐임에 올라가고도 자기는 100% 내추럴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허언증 환자의 개소리라는 거죠. 선생님 여기 괜찮으세요? 근데 그 영상에서는 이걸 되게 굉장히 순진한 척, 본인이 피해자인 척 말하고 씨부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성장 호르몬은 절대로 단독으로 투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약물인 남성 호르몬보다도 더 윗단계예요.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시대의 보디빌더들에 비해 요즘 보디빌더들을 보면 덩치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게 다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뻔뻔하던 사람 중 한 명인 그 사람은 현재 유튜브에서도 예전보다 더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워낙 말은 잘하는 달변가고 유튜브라는 게 원한다면 편집으로 이미지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사실 거짓말쟁이 약쟁이라는 거는 신경 안 쓰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무튼 그런 현실을 보면 황당하기도 하면서 역시 세상은 조금 더 영악하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썰을 풀면 굳이 왜 남의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에게 퍼진 잘못된 운동 방식이나 거짓말을 바로 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약쟁이가 이상한 소리로 순진한 헬린이들 호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언짢고 불편하고 뭐 그래요. 사실 저보다도 실제로 내추럴로 운동하면서 업을 삼는 분들이 더 그렇겠죠. 아무튼 거짓말하는 약쟁이 새끼들은 좀 나가서 빨리 뒤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약쟁이들의 운동법이 왜 내추럴과는 다른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이었습니다. 형 간다.